기론드의 음악 앨범 점점 여러분들과 맞춰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처음에 받으면요, 처음에 새 것이라서 좋기는 한데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맞는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 사용 감도에 따라서 많이 좋아지죠. 느낌이라는 게. 그런 것처럼 기론드의 음악 앨범도 여러분들의 의중을 이렇게 여러 차례 타진도 해보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그런 이 전문 용어로 간보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을 책임지는 한 분을 저희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선수 중에 선수입니다. 뭐 저희 CJB뿐만이 아니라 공중파 여기저기에서 가끔씩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이죠. 잠시 뒤 이분 소개합니다.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유하는 전체적인 생활 양식을 우리는 지역 문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지역 문화라는 게요, 거기서 거기예요. 이걸 대동소이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역마다 뭐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영향이라든지 지리적 환경 등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지역만의 문화라는 게 분명 존재합니다. 기론드의 음악 앨범에서는 지역마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냥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자하고 초대 손님이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 나누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코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감나라 대추나라 계속 좀 훈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코너들을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매주 월요일 앞으로 함께할 로컬 큐레이터. 로컬 큐레이터라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탤런트입니다. 병광섭 씨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인데 좀 문화를 월요일부터 얘기하는 게 역시 시대가 바뀌었구나. 왜요? 예전에는 월요일 날 문화 얘기 잘 안 했습니다. 빡빡하다고. 먹고 사는 문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 얘기할 때 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서 주말 뭐 문화가 소식 이런 거를 전달했는데 월요일부터 하기엔 좀 부담감이 있었죠. 예, 근데 좀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뭐 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병광섭 씨는 우리가 흔히 중앙이라고 표현하는, 저는 이 표현 참 마음에 안 듭니다만, 서울의 한 신문사 기자로 시작을 하시다가 지역의 문화에 뜻을 두고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보헤미안처럼 호련히 등장을 해서 매년 책도 내고, 그래서 예전에 기론드의 음악 앨범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팔리지도 않을 책 계속 내가지고 열심히 번 돈을 계속 책을 내는 거예요. 이랬더니 발끈하셨어요 그때. 하시면서 상 받은 책도 많은데 그래도 안 팔렸다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뭐 이제 지금은 서울도 지방입니다. 그렇죠. 지역이죠. 서울 지역이죠. 예. 청주 지역, 부산 지역 했듯이. 그다음에 예전에는 안 그랬죠. 서울은 수도였고 서울이 중앙이었고 기타가 이제 그 변방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지역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쓸데없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역 사회에 무슨 제가 독립운동가도 아닌데 독립운동가처럼 열심히 일만 하다가 가끔 살짝 그 몸이 아파가지고 좀 병원 시세도 조금 줬었고요. 감투도 뭐 쓰지 않으셨어요? 감투? 무슨 어떤 감투요? 지역 어느 뭐 문화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요. 그렇죠. 뭐 지역에 뭐 이제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17년 일을 했고요. 또 그 사이에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이제 청주가 유치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그 사무국장으로 또 이제 3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네. 크리에이터 네. 초대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장관님을 모시고 왜 또 했죠. 이어령 선생님 얘기가 안 나오나? 네, 그래서 그때도 뭐 정말 대단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네. 어쨌든 그리고는 이제 조직에서 그러니까 공적 조직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이제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네. 또 뭐 재벌은 어디 가겠습니까? 네. 전국의 그 지자체 콘텐츠 개발하고 또 정부 평가 네. 심사하고 네. 뭐 말씀하셨듯이 매년 안 팔리는 책. 예. 작년에도 2권 펴냈고요. 재작년에도 2권 펴냈고요. 아니 올해도 네. 지금 올해는 3권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예.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책을 내면 예. 그게 시쳇말로 경제적 활동하시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책을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꿈을 꾼 게 있었어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을 왜 중학교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때의 제 그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원래 책을 쓰시는 문학인이었는데 예. 제 글을 보고는 야, 너 글밭 좋다. 너 예. 나중에 시인하든 스필가하든 하면 좋겠다.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어린 소년 그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게 정말 맞더라고요.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꿈을 뭐였냐면 내 키만큼의 예. 책을 펴내겠다라는 게 중학교 때 그 꿈을 꿨던 거고요. 그럼 저기 글자 포인트 한 20포인트 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이제 11포인트나 그죠? 근데 이제 저는 뭐 그걸로 이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살아온 흔적을 남기는 거는 책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틀리죠. 예컨대 뭐 화가는 당연히 그림으로 남겨야 될 거고 가수는 노래로 남겨야 될 거고 그죠? 그렇듯이 저는 어쨌든 로컬 그 지역 문화의 현장에서 또 이런 문화 예술에 관련된 그 일을 언제나 해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감 없이 담고 또 테마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것이 그때마다 한 권의 책이 되니까 좀 남기자. 그래서 저는 제 자비를 들여서 펴내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선정되면 떨어지면 뭐 못 받지만 선정되면 지원 받으니까 원고 의뢰하고 이제 인쇄비를 받아서 책을 펴내기도 하고요. 또 이 중에는 물론 안 팔렸다라고 이렇게 죽는 소리는 하지만 팔리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러면 이제 인세 조금 받지만 그거는 이제 뭐 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이런 데 쓰지 벌어서 책 판 돈으로 집에 갖다 준 적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지금? 부럽죠. 잠깐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댁에서 주인님은 책 내는 거 여전히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지지 안 하죠. 쓸데없는 얘기 왜 하냐고. 제발 책 우리 전 딸만 셋인데요.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저희 딸이 워낙에 예쁘고 이제 복도 많다고 어떻게 예쁜 딸을 셋이나 두고 있냐고. 딸 봐보시군요. 근데 우리 딸들조차도 제가 책을 내면은 쳐다도 안 봐요. 아빠 그만 내. 이제 많이 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병광섭 씨는 정말 한결같고 달변이시고 제가 병광섭 씨를 마지막으로 뵀던 게 청주의 한 서점에서였습니다. 그렇죠. 몇 년,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한 1년 정도 됐는데 한 서점에서 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가시면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가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책을 사가지고 저한테 주시길. 근데 그 책이 저한테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안 팔려갖고 저는 사갖고 드린 거예요. 에이 왜 그러세요? 그 베스트셀러는 아닐지라도 스테디셀러격인 그런 책을 주셨는데 이미 제가 그 책이 있어서 제 친한 분에게 선물로 제가 이거는 작가 선생님이 선물하는 책이다 라면서 선물을 했지요. 근데 로컬 큐레이터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 큐레이터거든요. 가정 일을 하시는 분은 가정 큐레이터라고 할 수 있고, 그죠?
자기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도 큐레이터고 저도 감히 큐레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앞에 로컬이 붙어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진 건 아니고요. 음. 실제로 로컬 큐레이터라는 것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 문화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컨대 문화예술하면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쯤에 얘기해야 될 일을 월요일 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시대가 이렇게 막 바뀌었듯이 예. 지역 문화가 그만큼 중요해졌는데 그 지역 문화를 기획하고 예. 개발하고 예. 거기서 그 발굴하고 네. 또 새로운 어떤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로컬 큐레이터 또는 로컬 콘텐츠 큐레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 정부에서도 그래서 매년 로컬 콘텐츠 큐레이터 또는 로컬 큐레이터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활동을 하게 하고 평가를 해서 네. 뭐 상도 주고 지역은 또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차원에서 로컬 큐레이터 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예. 사실 제가 2년 전에 예. 대한민국 로컬 큐레이터로 활동을 했었어요. 아. 했고 대한민국에서 제가 1등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 이름으로 로컬 큐레이터라고 잠깐만. 하고 다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깔때기가 훅 들어왔는데 예. 진짜 1등 그럼요. 상까지 받았습니다. 예, 상금도 받았어요. 국가에서 예. 이렇게 인정해주는 표창을 받은 거죠, 제가. 오. 대한민국에서 1등하면 딱 한 사람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죠? 축하드립니다. 예. 충청북도 청주시 예.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변광섭이라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그날 이후부터는 예.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있지만 교수라는 직함보다는 예. 로컬 큐레이터가 예. 더 좋고 그걸 쓰니까 책무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기론득의 음악을 보면도 다양한 놀이 문화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특정 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934의 청자께서 지역에 사시는군요. 큐레이터 처음 들어봅니다. 앞으로 본방 사수하겠습니다. 글 보내주셨습니다. 그대와 함께해 지금 이 순간 곁에 있을게요. 조이의 매주 월요일 특정 지역의 문화도 좋고 앞으로 방송 들으시다가 이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로컬 큐레이터로 정부 주관하는 행사에서 전국 1등도 하셨다고 자화자찬을 하셨던 병광섭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병광섭 씨, 예. 지금 문자창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는데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가장 근접해서 문자 보내신 분은 4404 그죠? 예, 32초? 그 얘기를 미리 하셨군요. 예, 예. 맞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4시 31분 32초 그리고 4시 31분 29초 때에도 두 분이 계시고 2132번, 2934번 31분 31초는 없습니다. 이야. 근데 31초에 딱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껴가는 비껴가는 것도 기술이지만 거의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선물 주기 싫어갖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1, 2초 차이를 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이렇게 청취자를 위해서.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저는 하고 싶은데 청취자분들이 화를 내세요. 그렇군요. 난 지금 동정하는 거냐? 예. 되게 기분 상한다. 사과해라.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예. 아니 당장 그런 문자가 들어왔잖아요. 7970의 청자께서 일부러 안 누른 거 확실합니다. 이런 문자도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일부러 1초를 틀리게 해서 보낸 분들 선물을 안 받기 위해서. 아이 고소해라.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방송에서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복귀하면서는 처음 한번 딱 말씀드렸거든요. 처음엔 그랬어요. 1등 놀이 그리고 또 꼴찌 놀이라는 게 있어요. 1등 놀이는 말 그대로
4시 00분 00채에 도착한 문자 중에 1등 중에 1등. 그래서 왜 이거 소개 안 해주느냐 해서 몇 번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기론득의 음악 앨범 정신하고 맞지 않다. 항상 꼴찌에게 박수를 보내는 방송이 왜 1등만 소개를 하느냐 하면서 4시 59분 59초 꼴찌 놀이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죠. 문자 한 통 보내는데 돈 100원이니까 이것도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한 청취자께서 진지하게 저한테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몇천 몇만 원 투자해가지고 복권 사가지고 일주일 기다리는 재미가 있듯이 나는 돈 100원 투자해가지고 일상의 그 소소한 행복을 느끼겠다는데 당신이 그렇게 곤대처럼 정색을 하면 어떡하느냐. 제가 진짜 사과했습니다. 그거. 이렇게 다양해요. 문화라는 게. 아 그럼요. 근데 저는 참 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누가 말씀하셨듯이 그 예. 로또를 예. 살 때 월요일 날 산답니다. 복권을 예. 일부러. 예. 그래서 그 일주일간의 행복을 위해서 예. 떨어지더라도 안 네. 되더라도 그러면 누군가의 그 돈은 누군가의 어떤 그런 그 복지나 또 희망을 위해서 써졌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네. 이런데 저는 복권방을 못 가겠더라고요. 왜요? 그냥 이렇게 쑥스러워. 제가 원래 내성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래서 복권방을 못 그러듯이 예. 그런 거에 대한 어. 그 기회라 그럴까요? 그 네. 놀이, 어. 문화를 하면서도 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치 않은 세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놀이에 익숙치 않은 그 표현이 참 와닿네요. 근데 지금은 문화의 시대에는 놀이도 전략. 그러니까 예.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공감, 예. 조화, 예. 스토리, 놀이, 예. 의미, 그러니까 의미 있는 놀이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연스럽게 이 코너 속으로 지금 녹아들고 있는데. 그렇게 됐네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로컬 큐레이터로서 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 문화가 중요하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간본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 전문 그죠? 용어죠. 예, 악기 전문 용어였던 것도 제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하긴 했는데 네. 저도 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우리 청취자들한테 예. 유익하고 예. 즐겁고 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로컬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지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부터 네. 또 지식과 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또 어떤 삶에 네.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메시지 이런 것까지 좀 테마를 정해서 매주 월요일 날 좀 만나뵈려고 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예.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그 선진국이 되면은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가치, 질, 양보다 질 이런 네.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문화예술이 중요해졌고 문화예술이 풍요로운 그런 이 지역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 이 시민들 또는 도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봐야 되죠. 네.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특권 계층 또는 종사자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후진국은 네. 음식을 먹더라도 후진 음식 먹습니다. 후진국은 후진 음식 먹고 선진국은 좋은 음식 먹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네. 좋은 음식 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래서 팀포크 라이프라는 표현도 쓰고 네. 또 소확행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래서 이 싼 음식 또는 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정말로 메시지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네. 뭐 좋은 음식, 거기 문화가 있는 음식, 그죠? 네. 이런 것 하듯이 문화예술도 후진국은 문화예술을 이벤트로 봐요. 축제. 잠깐만요. 후진국일수록 예. 문화 현상을, 문화 행사를 이벤트로 본다. 문화를 행사 또는 이벤트로 보죠. 후진국일수록. 일회성이라든지. 예. 선진국은 문화예술을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보는 거죠. 내 삶 속에. 일상 속에 늘 그럼요. 있는. 예. 그런데 예. 지금 우리는 가독인 거죠. 가독이에요. 왜? 우리는 보면은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예.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안 가면 좀 있으시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제 현장을 네. 주로 가서 그것이 마치 문화예술인 척. 그럼 나뭐 놀다 온 걸 갖고 행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에 얼마나 많은 축제가 있냐고요. 예. 그러니까 축제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언제까지 하는 이런 축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그 이 현장에 스며들어 있을 때 그 안에 어떤 인문학적 가치도 있고 네. 미술도 있고 공예도 있고 또 춤과 네. 음악 그런 퍼포먼스도 있고 이것이 일상화가 돼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예. 세계 3대 오케스트라 가운데 하나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매년 베를린 시와 계약을 맺거든요. 그 계약 조항 중에는 1년에 뭐 몇 차례 이상 그 연주회 발표,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거기에 그 계약이 유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평상시에는 늘 했던 계약이 1년에 몇 차례 이상 시민들을 위한 이 연주회 발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중에 단서 조항 중에 하나가 무료 음악회 있잖아요. 베를린에 있는 특정 야외를 잡아서 거기에서 무료로 음악회를 매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럼 시민들은 그냥 산책 나와서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뭐 간단한 안주에다가 와인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 음악회는 막 근음하고 이럴 것 같은데 자유분방해요. 예. 그럼 그런 나라들은 이미 문화가 일상 속으로 충분히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갖고 이 공연 예술의 네. 어떤 그 퀄리티도요. 네. 단순한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하고 그것도 공연 단체가 노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뮤지컬, 네. 그다음에 오페라. 네. 사실은 굽이 틀리죠. 그죠? 근데 대중 예술이냐, 네. 고급 예술이냐 이럴 때 적어도 고급 예술, 오페라나 뮤지컬 정도를 보려면은요. 네. 그 정도의 지적 세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쉽게 평상시에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음악 네. 또는 그런 어떤 그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관련된 공연 콘텐츠를 어떤 매체나 네. 시스템을 통해서도 편하게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 그런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상황에서 우리 동네에 그런 그 무료 공연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 유럽 같은 데는요. 그 도시마다 네. 골목골목마다 오페라 극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죠? 그런 건 뭐예요? 만약에 청주에 오페라 극장 5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경제적으로 볼 때 망하죠. 오히려 응? 그 사무실로 말하면 공실률이 높아지듯이 그죠? 그냥 텅 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정도의 그 문화예술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잠깐만. 원래 5시 전에는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예.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5시 넘어까지 좀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죠. 예, 그럼 저도 예. 편하게 계속 애드립으로 지금 저희 100% 애드립입니다. 예. 우리 병광섭 씨가 사전에 준비한 뭐 자료도 저한테 주고 하셨는데 그 자료들은 지금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가고 제가 병광섭 씨 말씀을 듣다가 제 휴대전화에 있는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요. 지금 보이시죠? 음소거는 해놨는데 어느 지역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 장면이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죠. 뭐 예. 동아리든 아니면 지역 공연 단체가. 예. 이게 3주 전에 대전 가면 유성구 있잖아요. 거기 일 때문에 갔다가 인근 공원을 지나가는데 그 조그만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대전엔 꽤 있거든요. 거기에서 재즈 연주를 비가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 다 우산을 쓰고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지 하고 가서 봤더니 정말 분위기 있는 그 재즈곡을 연주하더라고요. 이 악단이 뭐 유성 재즈 악단인가 이름이? 근데 이런 공연을 하는 걸 봤고 또 그 다음 날은 그 대전에 갑천이라는 하천이 있거든요. 우리 청주에 무심천이 있듯이 그 갑천에서 해질녘인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돗자리가 띄엄띄엄 있고 뭐 강아지 데리고 온 이런 가정도 있고 그냥 가족 단위예요 다. 근데 그런 돗자리가 한 40, 50군데 정도
갑천 그 잔디밭이 워낙 넓으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에 사람들이 조금씩 이 몰리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한 여학생이 혼자 버스킹은 아니에요. 근데 혼자 거기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야외에서 사람들이 그 연주를 이렇게 물끄러미 구경하고 그러니까 여학생이 연주하다가 뚝 멈추고 부끄러우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구경하시는 분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좀 지금 듣기 좋아서 그러는데 한 곡 부탁하면 안 되겠느냐 예. 했더니 그 여학생이 인사를 꾹 뻗어가고 자기 요즘 연습하는 곡이라고 예. 마이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잔디밭에서 자기 혼자 연주하면 3, 3, 5 사람들이 띄엄띄엄 멀찍이서 그냥 연주 감상하고 정말 부러워서 제가 사진을 찍어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예, 유럽은요. 예, 그것이 우리 중국을 제가 중국 가서도 깜짝 놀라긴 게 있는데 제 호텔에 있던 그 묵었던 그 호텔 뒤가 동네 공원이더라고요. 예, 그 공원 산책을 해야겠다 싶어 공원을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 그 골목길에 있던 사는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예, 연을 날리고 그다음에 악기를 하고 예. 이렇게 다양한 그 문화예술 그 공연 프로 이게 일상화가 돼 있길래 내가 깜짝 놀랐다고요. 근데 유럽은 지금 그 대전에 몇 개의 사례를 그 보여주셨지만은 유럽은 이미 하다못해 그 오래된 그 골목길 예. 또 시장길 이런 데서 또 관광지 이런 데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뭐 기타를 치든 춤을 추든 뭐 색소폰을 부리든 이런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이 하나의 일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는 이벤트나 어떤 그런 그 정책에 의해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일상이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대전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지난주에 대전을 잠깐 갔다 왔어요. 대전에 이제 출판사 사장하고 회의할 일이 있어서 근데 대전 사람들은 청주를 부러워해요. 문화도시라고. 아 맞아요. 그 그죠? 얘기 많이 해요. 청주 사람들은 또 대전을 부러워해요. 왜요? 예? 대전은 일단 시장이 크고 네. 오히려 문화적으로 더 선진돼 있다고 보는 거죠. 대전 시립미술관도 있고 대전 문학관도 있고 시립문학관도 있고 대전 시립박물관도 있고 뭐 그러니까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뭐 도서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그래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시립문학관 하나 없죠. 우리 시립박물관이 있나요? 청주 시립박물관? 있죠. 어디요? 외곽에? 어디 있는 거죠? 그게- 그건 국립 청주박물관, 그 국립이죠. 아 국립이구나. 시립 얘기하시는 거죠. 예, 시립은 아. 시립미술관은 몇 개 있죠, 그죠? 시립미술관 몇 개, 시립도서관도 있는데 시립문학관 또는 그러네. 이 시립박물관 이런 가장 중요한 게 아직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청주 사람들은 대전을 부러워하고 대전 사람들은 아주 청주를 아주 부러워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이제 지자체가 앞으로 지역마다 로컬 콘텐츠가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고 이제 일단 시민들이 그걸 인지하기 시작했으니까는 이제 주 52시간 근무지 않습니까? 월화수목 금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데 집에서 코로나19니까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여야 되죠. 그게 뭡니까? 문화적 활동 또는 관광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문화자원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다듬어서 시민들한테 그거를 좀 향유하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건가? 그것이 뭡니까? 볼거리고 그죠? 또 체험할 거리고 또 자랑거리도 될 수 있고 그것이 관광 자원이 되면은 그것이 지역의 하나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요. 우리 병광섭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이 억지로 주도하는 어떤 문화 행사는 이벤트 성격이 강한데 선진국일수록 자발적이고 이런 그래서 문화가 하나의 삶의 일부로 녹아드는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그렇다면 시민들께서도 막 무턱대고 지자체가 어떤 행사나 뭘 열어주고 이런 것만 기대할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소규모 이런 행사 같은 거 이런 것도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요. 사실은 세상에 저는 지구상에 수많은 그 사연도 있고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그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 예컨대 축제. 예. 대한민국 축제가 수천 개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부분이 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해주죠. 예. 예산 지원을 올해부터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많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죠. 안 하죠. 예. 그런데 해외는 어떨까요? 외국은? 일종의 그런 거죠. 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이 그 주도하면은 네. 당연히 행정주의적이기 때문에 경직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이 주도가 되는 그게 뭡니까? 일종의 동아리 예. 또는 커뮤니티 예.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게 될 경우에 지자체가 관이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나는 이미 문화적 욕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카타르시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문화는요 예. 누군가를 위해서 그 서포터즈하거나 서번트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첫 번째가 나의 어떤 문화적 자긍심, 행복, 예. 그거를 위한. 그 다음에는 우리 이웃, 네. 지역사회 이렇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3부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네요. 문화의 벽, 어색함입니다. 소위 우쭐함을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던 시대도 있었지요. 문화가 일상 속으로 자리 잡으면 편하게 자유롭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라고 한 분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네. 말일이 오늘 31일이니까는요. 네. 라디오를 지금 듣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죽을 죄를 이게 뭐 죽을 죄까지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제가 할 역할도 지금 예. 넘보고 계시는군요. 아, 저기 휴대전화 뒷번호 7544번님이 오늘 말일이라서 너무 바쁜가 봐요. 이제서야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왜요? 음악 앨범 최소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다들 들으세요. 그게 이상하세요? 우리 병강섭 씨는 되게 생소하신가 봐요. 예, 좀 되게 생소하고요. 음악 앨범이니까 예.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제가 작사한 것도 좀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노래를 곡도 있어요? 몇 곡 작사했는데 이것도 안 팔립니다. 기대됩니다. 예. 위퍼라는 아주 신선한 밴드가 있었어요. 아침이라는 곡 듣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뵐게요. 카밀라 카베오의 하바나로 기론두개 음악 앨범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 씨와 함께합니다. 병광섭 씨, 예. 이 카밀라 카베오가 그 큐바 출신이에요. 근데 그 전 세계 팝 시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시장은 역시 미국입니다. 예, 그렇죠.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미국인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여성이 큐바 얘기를 잘 꺼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조국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애국심이죠.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걸 곧잘 드러내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큰 성과를 거두었고 방탄소년단도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봅니다. 기생충도 그렇고 전 대사가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예. 방탄도 한글로 된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세계인들이 호응을 해줍니다. 시대가 변해도 정말 많이 변했죠? 그럼요. 그 실제로 성공한 콘텐츠. 네. 예컨대 우리가 영화, 네. 저기 미나리도 미나리. 그렇지만 네.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이 성공한 콘텐츠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 까밀라 카베오의 그 어떤 그, 하베나. 그 네. 음악 네. 콘텐츠가 이제 그 이게 쿠바라는 게 사실은 아픔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픔을 네. 음악 속에 담은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그런 거에 이 어떤 성공의 요인이 있듯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시대의 메시지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단이 하는 음악의 가사, 네. 그다음에 퍼포먼스, 춤, 네. 퍼포먼스, 그다음에 뒤에 이제 수많은 그 영상 콘텐츠들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서 주는 이 시대적 교훈, 네. 메시지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 콘텐츠가 갖는 힘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춤을 출 수 있지만 예. 그 춤과 노래와 그림과 또는 영화 속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는 거기에 감동하거나 예.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문화가 중요한 게 그건데 이미 일찍이 그냥 일제강점기 때 예. 백범 김구 선생이 문화의 중요성. 그죠? 뭐 이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빼앗긴 그 조선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은 뭐냐? 힘을 키우는 어떤 힘을 키워야 되느냐? 문화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예. 강조를 했고요.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의 예. 우리 그 낭성 그 신채호 선생 사당도 있고 거기서 자랐지 않습니까? 예. 단재 신채호 선생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예. 우리 이 앞서간 그 선각자들은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 문화를 통해서 그 길을 해야 되고 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웅변을 하고 노래했지만 사실은 힘들었죠. 그 이후로 6.25 전쟁이 있었고요. 다시 먹고 살아야겠다고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이 뭡니까? 사실 그다음에 산업화. 그러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을 그만큼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 얘기하면은요,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문화는 얼어 죽을 문화냐라고 이야기했던 게 엊그제까지예요. 맞아요. 그죠? 네. 지금은 감히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할 수도 없고. 근데 백범 김구 선생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 백범 일지에 이미 제가 정확한 그 문장은 예전엔 외웠었는데 아마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과학은 이쯤 해도 될 일이다. 그런데 문화는 그렇지 않다고.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을 지향하는 뭐 이런 구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격동에 어떤 대변혁기가 있고 6.25도 겪고 그 다음에 쑥대밭이 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험한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우리 병광섭 씨가 얼어 죽을 놈은 문화냐 이렇게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한때 그런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 네. 예를 들어서 그죠? 당연히 경제가 중요하죠. 네.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경제 중에서 최고의 경제 저는 문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디자인이 있고 콘텐츠가 있는 경제는 훨씬 더 롱런하게 되겠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면서 미래 사회에는 문화와 정보화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컨대 뭐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우리 복지 중요하죠. 네. 그죠? 복지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뭐 자꾸 너무 많이 퍼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지만 진정한 복지는 무슨 복지입니까? 저는 문화 복지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문화 경제, 문화 복지, 문화 환경 여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문화를 빼면은 우리는 사실은 인간이 인간 아닌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동물은 본질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본질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예술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일상이 되고 그것이 경제가 되고 복지가 되고 또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그런 이 선구자적 어떤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화적 사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정신, 창조와 혁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정신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이제 앞으로 더군다나 요즘 디지털 산업의 시대지 않습니까? 오늘은 병광섭 씨가 첫날이고 하니까 큰 틀에서 지금 하나씩 건드려 주고 계시는데 일단 잠깐 기다려 주세요. 기론득의 음악 앨범 본연의 그 방향도 가야 되니까 아까 그 꼴찌놀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한 분이 2934님이 한 달 방송 기념으로 정확하게 한 달 안 됐는데요. 제가 5월 3일부터 했는데 좌우지간 한 달 거의 됐죠. 한 달 방송 기념으로 꼴찌에게 상품을 드리는 거 어떨까요? 헤헤헤 하셔놓고 이분은 꼴찌 못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4시 59분 59초에 딱 한 분이 저는 이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다른 날 같으면 여러분이 도전을 하셨을 텐데
아무도 원치 않는 1등 그 꼴재계 상품 주자고 제안하셨던 분이 5시 00분 00초 아깝습니다.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상을 받으실 뻔했는데 상품을. 그런데 꼴찌 중에 꼴찌는 1691님이 우리 병광섭 씨가 증인이 돼 주십시오. 예. 맞죠? 예, 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법정에 서겠습니다. 단독 꼴찌를 하셨습니다. 1691님에게 근사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4님은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문화와 관련해서 직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도 이 도시는 많은 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예쁘게 꾸며질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일방통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감합니다. 이게 네. 무슨 뜻이냐면 예, 지금 이분 2934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네. 고인세박물관 그 앞길을 도시재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운리단길이라는 프로젝트로 거기 이제 그 도로도 네. 새로 이렇게 그 예쁘게 단장하고 네. 이제 전선 그 지중화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단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젊음의 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근데 우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젊음의 거리를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몇 군데 있어요. 뭐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거리도 있고요. 군산 야경도 있고. 예, 야행. 예, 예. 야행. 예. 그다음에 이제 경주 가면은 좀 황남방 있는 그 마을 황리단길 평일에 제가 가봤는데요. 예. 물반 고기반이라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어쨌든 발 디딜 평일인데도 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운리단길에 이렇게 좀 문전성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으면 말씀 좋겠다는 중에 환경을, 죄송한데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뒷얘기를 제가 가로채 보겠습니다. 예. 전주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한옥마을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육지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간 방문객이 1000만을 넘어선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전주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몰리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지금은 뭐 이제 한 번쯤은 다 다녀가셨죠? 이렇게 대박이 나니까 각 지자체마다 생뚱맞게 한옥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충청남도는 어느 지역에 저기 강원도도 한옥마을이 있고 경상도에도 한옥마을이 있고 그런데 전주처럼 원래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아까 새마을 운동 얘기를 하셨는데 새마을 운동 때 초가지붕 다 걷어하고 기와 다 깨부수고 이걸 슬레이트로 양옥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항을 했던 도시가 전주예요. 그리고 이제는 옛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나 이것도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돼서 많은 분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건데 현상만 보고 전주 한옥마을에 사람이 몰리네? 그럼 우리 지자체에도 한옥까지 거 뭐 몇 채 지어보지 뭐 해가지고 어느 도시는 한 블록 전체를 한옥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오네? 왜 그럴까요? 아니 전주에서는 성공했는데 왜 우리 동네에서는 왜 실패했을까요? 결국 병광섭 씨가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해갖고 다른 성공한 사례를 자꾸 베끼려고 하는 거죠. 베끼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례를 네. 사실은 벤치마킹을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해야 되지 그거를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갖다 그대로 베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참고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예컨대 청주의 운리단길이다. 아니면 수암골이다. 그러면 운리단길의 역사성, 문화성, 지리적 공간의 특장점을 핵심으로 한 콘텐츠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행정이 개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직돼 있다 이거죠. 그러지 않고 문화는 유연해야 돼요. 예. 그런 것이 있고요. 이제 자꾸 따라하다가 보니까 베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한옥마을 말씀하셨잖아요. 전주 예. 성공했죠. 그런데 예. 지금 전주시장 그리고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전주 한옥마을 갖고 제가 별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성공하니까 또 성공한 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까지 같이 봐야지
제대로 된 벤치마킹, 제대로 된 따라하기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김승수 시장인가요? 잘 알죠. 그 전주의 현실, 예. 지금 정점은 찍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계속 유지한다든지 예. 시즌 2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2년 전에 예. 제가 김승수 시장을 만나서 시장 방에서 예. 그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제가 기획안을 만들어줬어요. 또 깔때기 들어왔네. 아니 진짜예요. 예. 예. 어쨌든 근데 그 결국은 이야기의 핵심이 그렇게 계속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관이 꼭 관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프레임, 틀을 짜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자발적인 욕구나 요구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유지되는 게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좀 승산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뭐 트렌드라고나 할까요? 문화 트렌드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이제 매년 그 한국관광공사야,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도 예. 문화 트렌드 예. 또 관광 트렌드를 발표를 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도 트렌드 코리아라고 예. 해갖고 이제 시대의 트렌드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로컬 콘텐츠가 중요해졌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이 가속화가 되잖아요. 예. 게임, 예. 핸드폰 이런 그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 디지털과 이 지역 문화가 함께하는 아날로그. 그러니까 이게 합성어가 디지로그예요. 그죠? 그게 이어령 그렇죠. 교수님. 그분이 예. 이미 십수년 전에 디지로그를 예. 이렇게 주창을 했고요. 어쨌든 디지로가 지금 좀 대세가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로컬리즘이라 그러죠. 지역 문화의 중요성은 로컬리즘을 예. 그 해갖고 조금 전에 말씀 전주 같은 경우도 로컬리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아시아의 문화 심장 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 근사하다. 갖고 예. 갈 정도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골목길 문화 있잖아요. 골목길 상권. 예. 예. 그러니까 레트로와 예. 뉴트로. 뉴트로는 이제 복고풍의 이제 새로운 현대적 예. 합성어니까 레트로와 뉴트로도 이제 새로운 그 트렌드가 되고 있죠. 어쨌든 자, 시대를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돌발 질문입니다. 그럼 2021년 현재 예. 대한민국의 수많은 도시 가운데 예. 여러분 앞으로 이 도시를 눈여겨 봐 주십시오 하는 도시들이 있다면 예. 아무리 많아도 좋습니다. 그냥 도시 이름만 쭉 아까 그 전주 나왔으니까 전주 뭐 대표적인 도시고 또 어느 도시들이 있을까요? 군산도 말씀하셨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가요? 예. 저는 경상도로 보면은 이제 안동보다는 네. 안동은 이미 고착화돼 있으니까 그죠? 유교 문화로. 안동 위에 영주. 예. 강원도로 보면 강릉보다는 양양. 예.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그 가능성 있는 도시를 저는 뽑고 싶어요. 예. 이런 데가 로컬 콘텐츠로 아주 주목받기 시작. 특히 젊은 층들한테. 예. 양양도 갑자기 서핑의 불모지였는데 예. 사실 양양은 속초와 강릉 사이에 있잖아요. 애매해요. 속초에 예. 뺏기고 예. 설악산, 예. 강릉에 뺏기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서핑이라는 새로운 콘텐츠, 예. 그다음에 그 지역 양양 송이, 예. 양양 연어 그러네요. 이걸 자원을 활용해서 지금 아주 부상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저는 뭐 강원도는 그쪽, 이제 이 경상도는 영주, 뭐 이런 식으로 충청도는요, 충북은 예. 저는 청주보다 예. 오히려 괴산. 듣는 청주 기분 나쁜데요? 청주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잠재력은 많지만 예. 그거를 푸는 기술이 예. 저는 되게 그래서 고루하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잠재력만 계속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예. 그러고 보니 이어령 교수님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톤도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 잠깐만요. 예. 병광섭 씨가 저 다음 주부터 저 모니터 꺼버려야 되겠네. 진행자가 할 얘기를 예. 모니터를 보며 야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냥 여기저기 보시면서 이어령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많이 아프세요. 저도 좀 안 뵌 지 좀 됐고요. 요즘요? 지난주에 이제 통화만 간단했는데 좀 꼭 뵙고 싶습니다. 안 뵌 지 너무 오래돼 갖고. 근데 이어령 교수님은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놀래는 건 탐복을 해요. 이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색을 하시며 얼마나 많은 책을 보시며 그분과 관련돼 갖고 한번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그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분과 관련해 갖고 예. 한 권의 책을 썼으니까 예, 제가 예, 모시면서 맞- 예,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분의 서재까지 가봤으니까 아. 이분의 DNA를 음. 저는 서재를 딱 들어가는 순간 저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이제 예. 뭐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지리학이라고 합니다. 예.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랐느냐가 나의 삶, 나의 음. 인생을 바꾸는 거 이건데 그분은 이제 가정 환경부터가 이제 늘 책 속에서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엄마가 늘 책을 읽어줬대요. 태교부터. 예. 아버지는 기술적인 재능이 뛰어났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융합이 된 거죠. 인문학과 기술이. 그러면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이 또 전공을 기호학을 한 거예요. 문학에서 기호학. 예. 기호학은 뭡니까? 마치 의술에서 해부학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 문맥을 이렇게 뜯어서 고치고 이렇게 그 꿰뚫는 그 훈련을 많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적인 재능을 탁월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분 집에 갔더니 진짜 컴퓨터가 6대 있어요. 저는 한 대 쓰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분은 6대를 쓰는데 마치 또 한 대가 있는 그 마지막 한 대 7번째 컴퓨터는 침대 옆에 있는 겁니다. 주무시기 전에. 예, 그냥 자기 전에 그냥 잠이 안 오면 혼자 떠들어요. 녹음돼. 그것이 이거 저 집무실에 가져가고 딱 잭으로 연결되면 좀 원고가 나오고 이런 식의. 그리고 책에 다 이 포스트잇 이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체크가 돼 있는 거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거는 안 읽었다는 얘기고 있는 거는 읽고 중요한 걸 체크했다는 얘기죠. 자, 아까 그 문화 이야기 중에 레트로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 레트로 열풍이 몇 해 전부터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곰이 상표로 등장하는 맥주가 편의점에서 예약을 해놔야 살 수 있는. 예, 그 구하기 힘들다면서요. 예. 깜짝 그런데 놀랐습니다. 이게 히트를 치니까 엊그저께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프라이팬에 이 곰이 상표로 등장하는 프라이팬이 등장했어요. 예. 그리고 큰 용량의 프라이팬은 없고 작은 1인 가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젊은 층을 겨냥한 프라이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트를 하면 다른 기업이 뛰어들까요? 안 뛰어들 것 같아요. 잘못하면 후발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기업은 예. 이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머리가 차갑죠. 예, 네. 그 이건희 돌아가신 예. 이건희 회장이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네. 20년 더 됐나요? 그 임원을 모든 임원을 독일로 불러요. 프랑크푸르트로 예. 불러서 그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누라랑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회사 망한다. 그 유명한 이야기. 예, 네. 그런 것처럼. 근데 레트로 뭐 또 뉴트로 얘기하는 게 좀 마치 그러면 우리 그 4050 또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네.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간략하게 결론을 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갑자기 우리 병강섭 씨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 공자님 말씀이 떠오르네요. 공자님이요? 그 공자의 제자 자로가 예. 공자에게 스승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모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알매 시작이니라 라는 답변을 내놓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저기 요즘 각 지자체에 뼈아프게 요즘 표현을 하면 뼈 때리는 얘기인데 뼈 때리는 지적이 얼치기 행정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얼치기 행정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공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안다는 것은 그만큼 좀 높은 경지가 아닐까 싶은데 지자체도 그렇게 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대의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부와 예. 지자체가 제일 먼저 변해야 되죠. 그런데 제일 늦게 변합니다. 예컨대 교육도 마찬가지죠. 학교가 제일 먼저 변해야 되는데 제일 늦게 변해요. 왜냐하면 행정의 경직성 때문이죠. 그리고 프레임 안에
갖춰져 있기 때문이고 특히 이제 민선되면서 예.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4년. 네. 그렇죠? 단체장은 4년 법으로 보장돼 있으니까는 세상 없어도 4년은 내가 그분을 모시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민만을 바라보고 마치 일을 한다라는 메시지는 있는데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장을 바라보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한테 예쁘게 보이면 승진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밉게 보이면 4년이 고달퍼요. 승진도 안 되고 한직에 물려놔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행정이 전문화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행정이 유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직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민간의 영역과 음. 행정의 영역이 좀 구분돼서 행정은 서포터즈를 잘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죠? 민간이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그 이 현장의 최전선에서 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예. 어떤 제도 개선, 그죠? 그다음에 뭐 어떤 그 행정적인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지원해준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서포터도 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현장에 있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문화 환경을 하고 문화라는 어원이 농업에 경작하답니다. 그죠? 예. 그냥 내가 먹고 노는 게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놀이다. 예. 그러니까 문화는 경작한다는 거에 피땀 흘려서 진한 땀방울로 결실을 맺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죠. 예. 첫 시간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 씨와 함께했는데 저 모니터 한번 봐보시죠. 제가 예. 문자창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네요. 하도 보시면서 예. 아 이분이 그 피드백을 상당히 좋아하시는구나 싶으셔서 제가 문자창을 내렸는데 한 분이 그 병광섭 씨에게 이렇게 평하셨어요. 이분 정확하게 뭐 하는 분인 줄 몰랐는데 한 가지 생각은 분명하다고. 다단계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예. 솔깃해진대요. 그럼 성공한 거죠. 예, 네.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너 시작할 때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저희들끼리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해져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첫 시간 오늘 이 정도에서 가름할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